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짐작이 가더라도 댓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활동하는 이 미국인 유튜버는 2023년 9월 현재 약 6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 관련 컨텐츠를 올린다. 태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나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경주에 대한 영상을 자주 올린다. 채널 초창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태국 곳곳을 여행하는 컨텐츠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미국인은 태국어는 전혀 할 줄 모르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 전문 잡지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엔진 등 기계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은 것 같다. 그의 초창기 영상 중에서 노후화된 방콕의 디젤 버스를 타고 버스 기사에게 번역기로 이 버스 기아가 몇 단인지 그런 기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평가하는 영상이 있었다.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는지 삭제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태국도 쓰다 버린 비행기를 개조해서 카페로 활용하는 곳이 많은데 자층사오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쓰던 수송기를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곳이 있다. 이 카페 내부에는 조종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가 조종석에 있는 수많은 계기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건 뭐 하는 거고 저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물론 지금은 이 영상도 비공개 처리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은 필수적이다. 또한 유머 감각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미국인 유튜버의 유머는 다소 노골적이고 지저분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오늘 태국 날씨가 정말로 습한 게 꼭 레이디보이의 버트홀 같다. 어느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댓글란에 너무 웃기다는 미국인들의 댓글이 있었다. 또 초창기 어느 영상에서는 내 구독자 대부분이 돛을 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 구독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내 기억에 거기에 댓글을 단 미국인 여성 구독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또 태국 파트야를 여행할 때는 파트야의 유흥가가 유명하지만 흥분하지 마라. 지금 당장 너의 물건을 제자리에 집어넣고 로션도 내려놓아라. 이 영상에선 그런 거 안 나온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어느 모터쇼에 갔는데 태국인 인플루언서들이 그를 인터뷰하겠다며 그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러자 그는 마이크에서 버트홀 냄새가 난다면서 인터뷰하는 태국인에게 이 마이크 혹시 너의 버트홀 속에다가 넣었다가 뺀 거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한국 같았으면 이런 노골적인 표현에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미국인들의 댓글을 보면 이 미국인 유튜버의 이런 적나라한 농담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미국인도 나름대로 선을 넘지 않는 게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적 노골적인 표현을 가급적 피하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이고 남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유튜버의 영상에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어로 프리띠라고 부르는 레이싱 모델 때문이다. 덕분에 노딱도 몇 번 받았다고 하던데 이 유튜버의 구독자 대부분이 남성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저런 것만 나오는 채널은 아니다. 이 미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미국인들이 태국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이 유튜버가 라이브를 할 때 미국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태국에도 인종차별이 있는가? 세계 최강 국가의 국민들도 인종차별을 걱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우리가 태국인들과 외모가 다른 서양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그것이 차별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또 언젠가 그는 태국의 팁 문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팁을 줄 때 불문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어컨이 있는 식당에서는 팁을 주고 에어컨이 없는 식당에서는 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국에 이런 불문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기억에 그 영상의 댓글창은 그런 불문율 같은 거 없다고 지적하는 미국인들과 태국인들의 댓글로 가득 찼던 것으로 기억한다. 팁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지극히 미국적인 관점에서 태국의 팁 문화를 바라본 것이다. 태국을 여행하는 많은 서양인들이 팁을 주는 것에 관대한 편인데 이 미국인 유튜버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어느 영상에서는 볼트를 이용해서 이동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너가 가는 장소는 너무 머니까 팁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자 이 미국인은 자신의 생각에도 볼트 택시값이 너무 싼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볼트 택시 요금이 대략 100바 정도 나왔는데 팁까지 합쳐서 무려 200바트를 기사에게 주었다.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미국인이 오토바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인적이 드문 시골 식당에 잠깐 들러서 카우팟을 사먹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한적한 식당에서 손님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을 것 같다며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으로 1000바트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밥값이 대략 100바트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니 대략 900바트를 팁으로 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당신들이 아직 태국에 남아있다면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돈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많은 미국인들과 태국인들에게 찬사와 응원의 댓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어떤 한 영상으로 인해 엄청난 비판과 비난, 항의 댓글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가 오토바이 여행을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태국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넘어뜨리고 망치로 때려 부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파시켜버리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의 싫어요 비율은 50%가 넘었고, 이는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항의 댓글을 수천 개 이상 달았는데, 그 내용은 태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를 힘들어하는 태국인에게 기부할 것이지 왜 때려 부수는 것이냐, 몰상식한 행동이다, 구독 취소한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다. 반면 태국인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미 그들은 영상에서 그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때려 부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실실 웃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댓글로도 태국인들은 딱히 별 반응은 없었고, 그냥 불태우려면 시내에서 하지는 마라, 이 정도였던 것 같다. 태국과 미국 이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만약 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한국인 유튜버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영상을 만들었다면 한국인 구독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태국인처럼 네 오토바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였을까? 아니면 미국인처럼 기부, 상식, 책임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며 비판하고 항의했을까? 아무튼 이렇게 약 8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BMW E30을 중고로 구입하기도 하고, 아예 자동차 경주용 레이스트랙 자체를 태국인에게서 구입하기도 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도 렌즈 포함 대략 400만원 정도 되는 A7R4 카메라를 쓴다고 하니 돈이 많은 사람 같다. 물론 어느 영상에서 자신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태국에서의 돈 씀씀이를 보면 어느 정도 미국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내 기억에 그는 언젠가 어떤 영상에서 자신이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면 태국에서 코끼리를 사서 타고 다니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무튼 그의 영상 중에서 매우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가 푸켓의 어느 유흥가에서 밤에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는 어느 술집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어느 아시아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시아인은 태국에서 유흥 영상을 찍는 것으로 유명한 어느 한국인 아프리카 TV BJ였다. 그 BJ는 태국인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아프리카 TV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BJ는 미국인이 말을 걸자 다소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카메라만 쳐다보며 대화를 회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 미국인은 라이브가 송출되는 화면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당시 아프리카 TV 라이브 채팅창 대화들이 그대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이 한국인 BJ가 대화를 회피하니까 이 미국인도 재미가 없었는지 이 BJ와의 만남은 영상에서 매우 짧게 나오고 끝났는데, 영상을 보는 미국인들 중에서 이 BJ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이 댓글 내용이 재미있었는지 좋아요를 50개 이상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 미국인 유튜버도 내용이 마음에 들었는지 내 댓글에 하트를 찍어줬다. 참고로 내가 2018년 아쏘 한인타운 근처에서 그를 봤을 때도 영상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말을 걸었더니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다. 아쉽게도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 사실 이번에 JTBC에서 공론화하기 훨씬 이전부터 태국에서 활동하는 유흥 유튜버들은 엄청난 악성 댓글과 신상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 유흥 컨텐츠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지나치게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건전하지 못하여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 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총과 여자만 있으면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우리가 흔히 아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중 상당수가 성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자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어떤 영화에서는 태국 유흥 유튜버들이 만드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지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이 미국인 유튜버의 콘텐츠에서도 성적인 묘사 자체는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그런데 유독 유흥 유튜버들의 콘텐츠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콘텐츠는 영화들과는 달리 무언가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독특한 철학이라든지 해학 풍자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저 본능에 충실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욕구 해소와 배설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 미국인 유튜버의 콘텐츠와는 달리 선을 넘을 대로 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태국 유흥 유튜버들을 쫓아다니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이 있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남들이 다 욕하니까 따라 욕하는 것일 뿐이며 그저 분풀이 대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배설할 대상을 찾을 뿐인 것이다. 아무튼 다시 이 미국인 유튜버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방콕 근교 운하에서 초고속 롱테일 보트를 탄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이 떡상하면서 구독자
수가 대폭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서양인, 일본인 유튜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고속 보트를 따라서 시도했고 대부분이 높은 조회수를 얻었다. 내가 알기로 아직 한국인 유튜버 중에서는 이 보트를 탑승하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 없다. 하라차포리에 담는 사두억 수상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초고속 보트 운전기사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해보길 바란다. 다만 보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신의 행운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을 하고 타길 권고한다. 아무튼 이 미국인은 자신이 롱테일 보트 관련 영상으로 떡상한 만큼 구독자 25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도 롱테일 보트와 관련 있는 것을 준비했는데 바로 자신이 직접 롱테일 보트를 제작해서 구독자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물론 보트를 원하지 않는 구독자에게는 $5,000의 현금 그리고 일주일 동안 태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명을 더 랜덤으로 추첨해서 $250를 주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적 규모의 이벤트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이벤트는 대실패로 끝났다. 롱테일 보트를 만들기 위한 엔진과 목조선까지는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조립 업체에서는 처음에 이 과정이 1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하였으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았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업체에서는 엔지니어가 아파서 지인 가족이 사망해서 혹은 다른 급한 엔진 수리건이 생겨서 이런 비슷한 핑계를 수개월에 걸쳐서 댔다고 한다. 조립 업체와의 소통은 이 미국인 유튜버가 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국인 친구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연락을 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늘 비슷한 변명이었다고 한다. 결국 보트는 자신이 이벤트를 열기로 한 시점까지도 완성되지 못했고 1년 이상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관련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였는데도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미국인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영어로는 이고, 프라이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나는 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체면 문화를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태국인들은 체면 때문에 누군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면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내가 술집에서 태국인을 만났는데 그 태국인이 말한다. 내가 미국 마이애미에 간 적이 있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더라. 눈이 2m나 쌓였다.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술집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의 명예훼손법은 적시한 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처벌한다며 그 명예훼손법으로 인해 현재 자신이 매우 화가 나지만 영상에서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태국 또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나라라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은 한국, 일본과 비슷하다. 사실적시, 허위적시 모두 처벌한다. 또 한국처럼 모욕죄의 개념 또한 존재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비범죄화된 영미법 체계의 미국에서 온 이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아무튼 이 미국인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계속 보트 제작이 늦어져서 조립 업체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래서 업체에서 보트에 설치한 엔진을 일방적으로 다시 떼버린 일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ECU 제작 회사 인력까지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다시 완성하려고 해보았지만 여전히 태국 업체에서는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으며 작업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어느 날 이 미국인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런 상황을 설명한 글을 게시했는데 아마도 여기에 업체에 대한 비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 태국인 친구에게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보트 제작을 해줄 수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미국인 유튜버는 기분 나빠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업체에서 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였다. 결국 1개월 안에 완성 가능한 보트는 2년의 시간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2023년 어느 영상에서 이 롱테일 보트 제작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선언했다. 다만 보트 이벤트 진행과 함께 구독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현금은 라이브 때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보트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약 1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영상에서 밝혔다. 정말로 돈이 많긴 한가 봐. 아무튼 영상을 보고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아니 정말로 저렇게 돈까지 선불로 받았는데 1개월 걸릴 작업을 2년이나 미루면서 핑계를 대는 악질 업체가 있다고? 있다고 한다. 댓글을 보니 어느 태국인이 자신도 어느 업체에 자동차 튜닝을 맡겼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 2주 걸리는 작업이 6개월 걸렸는데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부품이 분실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 역시 작업 비용을 선불로 지불했고 업체에 매일 찾아가서 당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주 찾아가면 오히려 더 느리고 성의 없게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붙였다. 그리고 태국에서 살면 이런 일을 직접 겪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다는 댓글들이 꽤 많았다. 영상을 보고 저거 말고 다른 업체를 찾아갈 수는 없었나?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 댓글들을 보니 다른 업체도 그러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었다. 정말로 어메이징 타일랜드인 것이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주로 태국과 라오스를 연구한 로버트 쿠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디서나 건설적, 공개적 비판이 가능하고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태국에서의 비판은 비판 대상자에 대한 전쟁 선포와 다름없으며 사회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국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간섭을 가급적 하지 않는 상사가 성공한 상사로 평가되며 비판은 최대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인 유튜버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반적 상식, 즉 서구적인 상식이 태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